190차례 칼로 찔러서 17년. 아니 어떻게 17년 나왔지? 더 심하게 뭐 무기징역 이렇게 나와도.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태신의 장원 변호사입니다.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를 190차례 칼로 찔러서 결국 살해를 했다. 최근에 이제 피고인에게 법원에서 내린 형이 17년이 나왔다라고 해요. 너무 약한 게 아니냐, 그 말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약하죠. 아니 어떻게 17년 나왔지? 라고 하면서 기사를 쭉 보니까 법원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극도로 스트레스 받던 와중에 여자친구와 싸워서 이제 이렇게 살해를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고, 우발적으로 이렇게 화가 났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아니 그럼 물론 대부분의 그 살인 사건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소음에서 스트레스 받다라고 해서 뭐 피해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를 그렇게 연결시켜서 가명 사유를 삼았다는 것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고,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싶었던 거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유저 측이 받은 거를 가명의 이유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가해자 측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거나 또는 합의를 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명 사유가 맞습니다. 근데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의하면 나라에서 그런 범죄 피해를 당한 유가족 또는 범죄 피해를 당한 장본인에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긴급 지원책으로서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그 피해자 가족분들이 받았다는 그 돈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 가해자한테서 받은 돈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법에 따라서 준 돈입니다. 그 돈을 왜 가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가명사유로 삼는 거죠? 그게 피해자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리고 그거는요, 나라에서 주지 않았다라면요, 피해자 측에서 청구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권 그리고 민사적인 채권이 있는 겁니다. 돈을 나라에서 지급했든 안 했든 어차피 피해자 쪽에서 가지고 있던 돈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 돈이 왜 피고인의 양형상 유리하게 하기 위한 사정으로 들어갔는지 저는 도무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피해자 쪽에서도 굉장히 막 울분을 토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돈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받았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딸 목숨값으로 4,200만 원을 받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정말 수차례 엄벌 탄원을 재판부에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서 17년형을 선고하면서 그 사정을 예로 들었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살인죄에서 형량을 고려하는 요소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계획적인 범죄였느냐 아니냐. 재판부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범죄 자체의 잔혹성. 범죄가 잔혹하면 잔혹할수록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그 순간, 그 기간 동안 느꼈을 그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범죄가 잔혹하다면은 그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인 격리가 더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고, 190번을 찔렀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잔혹한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을 한 측면이 있는지, 또는 무슨 이제 뭐 다수 대상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이었는지, 또는 뭐 전과가 있는지, 범행 이후의 상황은 어땠는지. 이 사건도 범행 이후에 바로 이제 피고인이 112에 전화를 했고 본인도 뭐 목숨을 끊으려는 뭐 시도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다른 것들은 다 그렇다고 치는데, 왜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이 피고인 법률에 의해서 나라가 지급한 돈을 피고인의 양형을 강경하는 요소로 삼았냐 이거죠. 이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고, 이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를 했을 때는 더 심한, 심하게 뭐 무기징역 이렇게 나와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뭐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많이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신 것 같고, 이렇게 형이 낮게 책정이 된 거는 이 심신미약이 고려됐기 때문이 아니냐 의문도 있으신 것 같은데, 판결상으로는 심신미약이 가명의 요소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맨정신으로 죽인 사람이 뭐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그런 정신적인 그런 공황 상태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게 이제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중범죄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분들은 이제 심신미약 주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심신미약이 되면은 이제 죄가 감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조두순 사건이나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건에서 만취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해줬던 그런 선례들이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어지간해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 주장을 피고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인정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화내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 피해자 구조금 4,200만 원 나라에서 준 거 이걸 가지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부에서 그거를 설치를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좀 분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검사 측에서도 항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항소 이유서에서도 분명히 기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어떻게든지 항소심에서는 사회 정의가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이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도록 해당 피고인에게 보다 더 엄한 형이 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